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3일 인사드립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이 정치 현상과 관련해서 깊숙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매주 1월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명이 아마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어제 토요일까지 연속으로 강펀치를 맞고 좀 휘청거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것이 결국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8.15 특사 때, 그 조국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어떤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이재명이 집권 후에 초단기 레임덕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주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계속 떨어졌죠. 여론조사가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60% 선은 무너지고 50% 후반대, 중후반대로 내려갔는데, 이것이 어떤 반등을 하기는커녕 점점 더 떨어질 거리들만 생겨났습니다. 바로 주가 하락, 주가 폭락이죠. 이재명이 앞으로 뭐 부동산으로 집 사서 재산 늘릴 생각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서 재산 늘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뭐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의 정책을 잘못 써서 세금을 올리면서 주식 거래세 같은 것을 올리면서 그것이 폭풍이 돼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재명 인기도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자, 가장 중요한 패배를 어제 맞이를 했습니다. 바로 민주당 당권 경쟁에서 사실상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지원을 한 박찬대가 참패를 했죠. 그리고 은근히 이재명과 각을 세운,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말로는 뭐 본인이 당선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싸우겠다 어쩌고 했지만은 그 정청래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말로는 이재명 정권을 돕겠다고 하지만은, 정청래는 이재명이 박찬대를 지원을 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재명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 전에 원래부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재명 시장은 그냥 싫어, 이렇게 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이 당을 장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친명 쪽에 줄을 댔지만은, 이번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박찬대를 노골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재명과 각을 세운 그 대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었죠. 김어준이 적극적으로 정청래를 자기 방송에 출연시켜서 개딸들에게 개딸들 구매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하도록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정가에서 이번 당 대표 경선이 이재명 대 김어준의 대리전이다. 이재명은 박찬대를 밀고 김어준은 정청래를 민다. 그 이야기까지 나왔죠. 그런데 결과가 정청래가 압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김어준이 이재명에게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영향력이 이재명보다 더 크다. 이것을 입증을 한 꼴이 됐죠. 실제로 양쪽에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각각 따로따로 김어준은 정청래, 이재명은 박찬대를 지원을 했다는 그 정황들은 상당히 많죠. 일단 박찬대가 이재명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거의 다 박찬대를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다 이재명에게 공천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이재명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박찬대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심지어 15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박찬대를 지원을 한다, 이런 썰까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김어준이 민 정청래에게 참패를 했습니다. 박찬대가 이긴 거는 딱 하나입니다. 대의원 투표. 대의원 투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구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 뭐 시도당에서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이니까는 거기는 현역 의원들의 입김이 먹혀서 이 박찬대가 3.09% 앞섰는데, 가장 많이 반영이 된 55%가 반영이 된 권리당원 투표. 이 권리당원은 개딸이 이끄는 중심입니다. 개딸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당원의 참여 폭을 이재명이 굉장히 늘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권리당원 개딸이 이재명을 떠나서 정청래 쪽, 특히 김어준 쪽, 김어준이면 정청래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에게 가장 든든한 받침대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범죄 의혹을 떨치고
어떻게 가전 수단을 다 써서 이것을 털어내고 일단 털어내고 집권을 하게 된 것도 개딸이 주축이었는데 개딸이 중심이 됐는데 개딸들이 이탈을 했다. 이제 이재명보다는 개딸의 구미에 맞게 김어준 방송에서 계속 개딸의 구미에 맞게 이야기를 해준 정청래 쪽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이 55%가 반영이 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가 무려 66.48%를 얻어버렸습니다. 66.48%. 그래서 전체 정청래가 61.74%를 얻어서 30%대에 거친 이 박찬대를 압도를 해버렸는데, 이것은 결국은 이 대리전을 했다. 그거 보면은 김어준에게 이재명이 참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정청래는 일종의 김어준 키즈 비슷합니다. 계속 그 전에는 큰 존재감이 없었는데 한때는 뭐 경찰에 나가서 컷오프도 당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런데 본인이 전략을 바꿔서 이재명이 만들어 놓은 개딸들의 환심을 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 주력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극좌파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개딸들의 구미에 맞는 이야기를 막 해주는 것이죠. 보수 우파 진영을 막 공격을 하고 이 지지층 결집을 하기 위한. 근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장을 김어준에 다 펼쳐줬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정청래를 민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 이재명은 거기에 맞서서 막판에 지금 박찬대가 뒤지고 있으니까는 노골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 강제 사퇴 소동이었죠. 그때 강선우가 버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임명을 할 것처럼 날짜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갑자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강선우를 강제 사퇴시키는데, 그때 나섰던 인물이 바로 김현지죠. 김현지 총무비서관. 그 김현지가 강선우에게 전화를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물러나십시오 하고 강제 퇴출을 사실상 그 이재명의 명령을 전하는데, 그 강선우가 그 명령을 받고 사퇴 의사를 밝히기 17분 전에 박찬대가 딱 SNS에 글을 올리죠. 뭐냐 하면은 강선우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17분 만에 강선우가 사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박찬대의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사퇴를 하라고 하니까는 바로 이재명이 사퇴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이재명의 명심, 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속마음은 박찬대에게 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김현지가 이재명에게 그 말을 듣고 박찬대에게 기띔을 해주고 나서 박찬대가 SNS에 글을 올리게 하고 그 직후에 강선우가 사퇴를 하는 그런 일종의 시나리오까지 짜서 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정청래는 이 강선우가 사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죠. 계속 그 사퇴 이야기가 났을 때 정청래는 사퇴 불가,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려서 곧 장관님 힘내시라 강선우를 막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강제 사퇴가 된 다음에는 은근히 이재명을 비판을 합니다. 이재명과 박찬대를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동지라는 것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동지가 비를 맞으면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 동지다. 이것은 곧 강선우 사퇴 지시를 내린 이재명, 그리고 사퇴해야 된다고 짜고 친 이 박찬대 두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정청래가 말로는 이재명은 뭐 국정 운영을 전념하고 내가 싸우는 거 개싸움은 내가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전에부터 미리 이 성남시장 이재명은 그냥 싫어 했던 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김어준의 지원을 받아서 박찬대, 이재명, 연합군을 사실상 물려쳐버린 격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이제부터 자기 정치를 할 겁니다. 이제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하면서, 정청래도 꿈이 있겠죠. 다음 대선 지금 또렷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 다음에. 이재명이 언제 물러날지 모릅니다. 5년 다 한다는 보장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 재판이 속행이 되면은 빨리 물러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저번에 경선에 참여했던 김경수, 김동연, 여기는 좀 하찮죠. 그래서
박찬대도 대권 꿈을 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차별화를 합니다. 가뜩이나 자기를 밀지 않고 자기 경쟁자였던 박찬대를 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은 레임덕, 그러니까 좌파 진영 안에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 자, 그런 상황도 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주목되는 것이 개딸의 여론이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개딸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무려 66.48%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이긴 원인이 뭐냐? 지금 언론들도 김어준 TV를 비롯해서 극좌파 유튜브에 꾸준히 출연을 하면서 개딸들 입맛에 맞는 발언을 해줬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 결정적인 박찬대의 패인 중에 하나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은, 박찬대가 이제 좀 순진합니다. 정청래보다는. 그래서 박찬대가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은 물론 협치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정청래와 김어준이 딱 잡아서, 협치는 무슨 협치냐? 내란 세력하고 무슨 협치냐? 여기는 척결 대상이다. 정당을 해산시켜버려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는 개딸들이 정청래 쪽으로 간 거죠. 박찬대는 뭐냐? 무슨 협치가 지금 내란 세력하고 무슨 협치야? 이것을 딱 김어준, 정청래가 짚어서 개딸들이 구미에 맞는 그런 말을 해줬고, 이것이 결국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는 한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박찬대는 계속 이재명 마케팅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내에 이재명 마케팅을 했습니다. 뭐 코털 박찬대 이렇게 원래부터 맹목적인 충성파인데, 본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선우 퇴진 과정에서 마치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그렸고, 또 자기가 대선 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 때 비서실장을 했다는 거, 이재명이 당대표할 때 원내대표를 했다는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재명이 자기 후원회장이었다는 거, 심지어 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이 이제 뭐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이 자리를 옮겼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회관에 이재명이 쓰던 818호 의원회관을 자기가 물려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이재명의 적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어준이 자기의 적통이라고, 또 김어준의 키저라고 여기는 정청래에게 완패를 해버렸습니다. 또는 이것은 곧 이재명의 패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재명의 패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레임덕이 이 좌파 진영 안에서 촉발이 되는데, 또 하나 이재명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 있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국에 대한 사면 여부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8.15 사면인데 지금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해도 레임덕이 올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레임덕이 올 수 있고, 그 상황에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만약에 조국을 사면을 하지 않으면은 좌파 진영에서 굉장히 어떤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 초기에 안에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최근의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조국의 이 사면을 원하는 여론과 원하지 않는 여론이 비슷비슷한데,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면은 70% 이상이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사면을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쌓이겠죠. 당장 뭐 폭발하지는 않지만은. 거기다가 지금 종교계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할 것 없이,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 좌파 성향의 종교인들도 지금 조국 사면을 해야 된다고 막 탄원서를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친문, 고민정이나 이 한병도, 여기는 물론이고, 문재인 쪽 물론이고, 친명 쪽에서도 김영진 같은 경우에 친명 7인회, 그리고 친명 7인회 자장이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하는 정성호까지도 지금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면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좀 이반이 되겠죠. 이반이 돼서 그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은 나중에 반 이재명 정서가 좌파 안에서 퍼져버리는 결과가 되고, 자, 사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면을 하면은 조국은 단번에 다음 대권 주자가 되어버립니다. 대권 주자가 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진영 안에서 뚜렷한 주자가 없죠. 이재명이 일극체제로, 자기 일극체제로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조국이 사면되고 복권되고 하면은
친문이 거기에 같이 붙습니다. 친문. 지금 친문, 그러니까 문재인 쪽의 국회의원들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쪽이 전부 다 조국과 같이 힘을 합쳐버리고 조국이 12명이 또 자기 국회의원들도 있죠. 그러면은 조국이 다음 유력한 미래의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좌파 진영 안에서. 그러면은 현재 갓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미래의 권력이 나타나면은 이재명은 상당히 어려워지죠. 전부 다 그쪽으로 줄 다 서버립니다. 정치권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에 줄 다 서죠. 그래서 그렇게 돼도 사면을 안 하면은 좌파 진영에서 막 떨어져 나가고, 사면을 하면은 강력한 좌파 진영 안의 미래 권력이 나타나면서 이재명은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을 사면을 하면은 안에서 친위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국은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시한폭탄을 안고 있죠. 5개의 재판 다 밀어놓은 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의 인기가 떨어지고 좌파 진영이 막 흔들리면은 오히려 좌파 쪽에서, 조국을 위시한 좌파 쪽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서 새로운 이 정권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의 행태,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 한동훈의 행태, 이런 것이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재명은 조국을 사면시키면은 본인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도 김어준이 나타납니다. 김어준은 여기서도 이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어준이 사면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재명이 사면하지 않으면은 김어준도 또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사면을 하면은 김어준의 말에 따라서 하는 그런 또 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김어준은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에게 가장 큰 적이 되어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자, 김어준이 자기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출연을 시켰는데, 박상기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전국의 법대 교수들 34명을 규합을 해서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고 탄원서를 올렸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 박상기를 자기 방송에 불러서 조국이 사면돼야 되는 이유를 쫙 설명하도록 판을 깔아줬죠. 그리고 김어준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조국 일가족이 일가족처럼 사냥을 당한 경우는 없다. 사냥을 당했다. 그래서 개딸들에게 이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을 막 부추기고 있는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그리고 조국이 감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김어준 방송에 가서 김어준의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뭐 만나겠다 어쩌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죠. 그래서 김어준이 이번에도 조국이 사면이 되면은 김어준이 이재명에게 두 번째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레인덕을 초단계 레인덕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는 정청래, 하나는 조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위험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바로 만사 현통, 모든 일은 김현지로 통해야 된다 하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입니다. 문고리 걸려 강순우에게 사퇴하세요 하고 이거 통보를 한 그런 인물인데, 그 김현지 외에 또 김남준 1부속 비서관, 윤기천 2부속 비서관에서 벌써 문고리 3인방 이야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 문고리 3인방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그것을 국민에게 윤석열 정부에서 돌려줬는데 다시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300억 원에 가까운 우리 세금 가지고 지금 청와대 새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 관람은 다 끝내버렸죠. 자기들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구중궁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 권력을 향유하고 즐기는 그 사이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청와대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
그 들어가는 순간부터 민심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면서 레임덕이 바로 청와대 입성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초단계 레임덕이 시작된다는 것은 지지율이 그만큼 또 추가로 떨어지게 되고, 그 지지율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멈춰 세워놨던 5개의 재판이 속행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불같이 일어날 수가 있고, 5개의 재판이 속행이 되면은 당장 선거법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에서 날짜만 잡으면은 한두 달 만에 그냥 피선거 그 날아가고 자격 박탈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초단기에 몰락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짐이 좌파 진영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입니다. 보수 정권 두 정권이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우파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좌파의 균열 조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좌파발 레임덕에 지금 벌써 들어갔고 몰락 조짐도 보인다. 예, 그렇게 좀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김어준 그리고 조국이 이재명의 최대의 정치적 적이 돼버린 그 상황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